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독특하고 심오한 철학적 강연 하나를 객관적으로 파헤쳐보는 해설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강연 정말 흥미롭습니다. 개인의 지식과 성장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주제에서 출발해서 결국 한 국가가 해내야 할 엄청난 사회적 사명으로까지 이야기가 뻗어나가거든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짚어볼 발전의 5단계입니다. 1장 성장의 두 가지 길부터 시작해서 진정한 스승과의 만남, 효의 재정의, 보편적 진리의 통합, 그리고 마지막 5장 대한민국의 궁극적 사명까지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1장 성장의 두 가지 길, 이판과 사판의 차이. 강연자는 우리가 사회에서 성장하는 방식을 두 갈래로 명확하게 나눕니다. 이른바 이판과 사판인데요. 강연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판은 학교나 사회에서 지식과 재주를 갈고 닦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훌륭한 멘토가 필요하죠. 반면에 사판은 기업을 일구거나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의 길입니다. 흥미롭게도 사판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멘토가 아니라 큰 그림을 그려줄 책사가 필요하다고 강연자는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길을 걷든 제대로 크려면 그 결에 딱 맞는 맞춤형 길잡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자,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70%라는 숫자입니다. 강연자는 우리가 멘토나 책사를 통해서 아무리 뼈빠지게 지식을 쌓고 힘을 길러도 딱 70%에서 성장이 멈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70%를 채웠다는 건 세상을 살아갈 도구는 완벽하게 다 갖췄는데 정작 그 어마어마한 도구들을 어떻게 써먹어야 할지는 스스로 알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럼 이 70%라는 천장에 쾅 부딪혔을 때 대체 누가 나타나서 그 활용법을 알려줘야 할까요? 2장, 진정한 스승과의 만남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강연자는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깨버리는 파격적인 해석을 내놓습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부처나 스승, 우리가 흔히 손발이 닳도록 빌고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그런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강연자의 시각에서는 앞서 말한 그 70%를 다 갖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서 그들이 가진 지식과 힘을 지혜롭게 뿜어내도록 도와주는 아주 차원이 높은 길잡이일 뿐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걸음마를 떼어주는 분이 아니라 이미 연장을 다 갖춘 사람들의 포텐셜을 터트려주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강연자는 아주 오싹한 경고를 하나 던집니다. 지식이며 경제력이며 70%를 막강하게 채웠는데 제대로 된 스승을 못 만나서 이걸 엉뚱하게 쓴다면 강연자는 오히려 그 가진 것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파탄나고 망가진다고 강조합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었으면 망가지지도 않았을 텐데 방향성 없이 막대한 힘을 휘두르는 건 말 그대로 재앙이라는 거죠. 위기감이 확 느껴지시죠? 이렇게 개인이 능력을 어떻게 지혜롭게 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조상과 신을 향한 태도로 훌쩍 확장됩니다. 3장, 효의 재정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효도는 뭡니까? 보통은 부모님 모시고 좋은 식당 가거나 비싼 선물 사드리는 걸 떠올리실 텐데요. 이 강연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가족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새로운 앵글로 뒤집어 버립니다. 강연자는 부모님께 비싼 밍크코트 사드리고 구하기 힘든 귀한 음식 대접하는 것 물론 좋지만 그게 진짜 효의 본질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진짜 효, 조상님들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유일한 방법은요, 바로 나 자신이 사람들과 사회의 보탬이 되면서 아주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상들은 우리 후손들을 위해 뼈 빠지게 희생하고 떠났으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 신나게 살 때 비로소 그분들의 희생이 빛을 발하고 진짜 효도가 완성된다는 아주 깊은 통찰이죠. 자, 이제 시야를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인 영적 차원으로 확 넓혀보겠습니다. 4장, 보편적 영성, 진리의 통합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이 강연자의 통찰력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보여주는데요. 강연자는 기독교의 사랑, 그리고 불교의 자비를 딱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이 둘이 결국 껍데기만 다르지 본질은 100% 똑같은 하나의 보편적 진리라는 거예요. 다만 종교들끼리 쟤네가 우리 베꼈네? 이런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시대나 조직에 맞춰 이름만 다르게 포장했을 뿐이라는 주장이죠. 결국 사람을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본질은 하나로 통한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주 익숙한 단어가 하나 튀어나옵니다. 바로 홍익인간인데요. 강연자가 말하는 홍익인간은 국사책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전 세계의 모든 지식과 문화를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인 현대의 지식인들을 뜻하죠. 강연자는 이들을 천손, 즉 하늘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온갖 파벌을 뛰어넘어 지식을 하나로 뭉쳐 인류 전체를 이롭게 해야 할 막중한 역할이 있다고 아주 객관적이고 담담하게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강연 분위기가 살짝 서늘해지는데요. 강연자는 곧 다가올 시대에 사람들을 알곡과 쭉대기, 즉 쭉정이로 가르는 아주 엄격한 심사가 있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알곡은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세상에 영양분이 되는 알짜배기 같은 사람들이고요. 쭉대기는 겉으로 큰 소리만 떵떵 칠 뿐 실제로는 사회에 아무 쓸모가 없어서 결국 걸러주고 도태되는 빈 껍데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알곡으로 차려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죠. 지금까지 성장 원리니 종교 통합이니 꽤 스케일이 큰 철학적 개념들을 짚어봤는데요. 이 모든 뜬구름 잡는 것 같던 이야기들이 놀랍게도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단 하나의 목표로 팍 꽂힙니다. 마지막 5장, 대한민국의 궁극적 사명입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떻게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강연자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이끄는 정신적 리더 국가가 되기 위한 명확한 4단계를 제시합니다. 먼저 사회의 어른격인 사회 부모들이 똘똘 뭉칩니다. 그들이 힘을 합쳐서 단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내면 전 세계가 거기에 감동해서 대한민국을 리더로 인정하고 결과적으로 인류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아주 흥미로운 논리 전개입니다. 그 거대한 숙제가 바로 이 숫자 0에다 담겨 있습니다. 강연자가 요구하는 대한민국의 궁극적인 미션, 그건 바로 자살률 제로입니다.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깨달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가 피눈물을 흘리며 겪고 있는 가장 뼈아픈 생명의 문제를 완전히 0으로 만들어내라는 아주 현실적이고 강력한 미션이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왜 하필 자살률 제로일까요? 강연자는 지금 대한민국이 자살률 세계 1위라는 이 참담한 현실을 정면으로 지적합니다. 사회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그 부작용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장 절박한 생명의 문제를 치유하지 못하면서 무슨 천손이니 영적 리더니 하는 건 다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이 끔찍한 위기를 극복해내는 것만이 우리가 쌓아온 성장과 지혜를 증명하는 진짜 시험대라는 거죠. 게다가 강연자는 이 무시무시한 미션에 아예 데드라인까지 못을 박아버립니다. 바로 2030년입니다. 2030년까지 대한민국이 실제로 자살률 제로를 만들어내야만 그때 비로소 전 세계가 우리를 진정한 리더로 인정하고 우리가 인류를 위해 일할 수 있다고 아주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을 0으로 만들고 세계를 리드한다? 솔직히 너무 거창하고 까마득하게 들리잖아요. 하지만 강연자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회를 구하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그 엄청난 일들은 결국 내 자신이 도구를 바르게 써서 아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 작고 개인적인 순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세상을 구하는 그 위대한 여정을 위해 당장 오늘 하루 내 삶을 반짝이고 기쁘게 만들어줄 여러분의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흥미로운 강연 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